네, 안녕하세요. 차파니 TV의 차파니입니다. 오늘은 BMW X6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X6 전 모델,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제일 최신 모델이고 16년식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죠. 많은 분들이 좀 이 차량,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외관은 어차피 뭐 돌아다니시면서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변화가 있다 보셨을 건데, 이제 시승기 어떤 느낌이냐, 앞전에 이제 바로 전 모델을 타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이제 운행에 대한, 드라이빙 성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뭐 실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실내는 그렇다고 안 바뀐 것도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더 고급져졌다고 할까요? 이 터널을 잠깐 나가면 운행 중이니까 신호가 걸리면 이렇게 살짝 실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외형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전 모델이 훨씬 더 이쁘다, 아니면 지금 나온 모델이 더 낫다. 이 호불호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상황인데, 또 언젠간 적응이 되겠죠, 외형 같은 부분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모델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장함, 이번 신형도 웅장하긴 한데, 그런 굴곡진 부분, 그러니까 선들이 바로 전 모델이 훨씬 더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운행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안한데, 조금 고속주행 때 그런 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차가 뒤뚱뒤뚱 거린다. 예, 맞아요. 뒤뚱뒤뚱 거려요.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뒤뚱뒤뚱 거린다. 근데 이제 그 뒤뚱뒤뚱 거림이 운전을 하시면서 불안하게 적용이 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런 SUV, RV들, 높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차고가 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린 것보다는 좀 위로 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구조상 일반 승용차보다 안전할 수는 없어요. 안전할 수는 없다?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뒤뚱뒤뚱 안 거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은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타이트해요. 예, 타이트하고, 근데 우리 예전에 투닝카들 막 타던 그런 일체형처럼 그런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잡아줄 거 다 잡아주고, 예, 이제 왜냐면 좀 타이트해야 되는 게 저는 구조 설계상 맞다고 생각을 해요. 코너 진입을 했을 때 슈바 자체가 무르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도의 위험이 있겠죠. 전복 전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체가 좀 타이트해야 된다. 근데 이 국산 소렌토, 산타페,
이제 좀 큰 SUV들을 좀 타봐도 X6가 조금 더 승차감 부분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타페 소렌토, 지금 올류 소렌토, 이제 뭐 더 뉴 산타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타봤는데 걔네들은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그럴까? 근데 얘가 안정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안정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타이트할 수 있다, 차량이. 근데 그것은 BMW만의 좀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BMW 많은 차종을 이제 뭐 타 보았는데, 물론 벤츠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예. 직업 특성상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유독 좀 벤츠 같은 경우는 거의 차가 물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물른 대신 편안합니다. 대신에 운전의 재미는 많이 떨어져요. 예, 물르기 때문에 차가. 그런데 좀 스포티한 부분이 BM이 조금 그나마 스포티하지 않나. 예. 지금 이 모델은 그 30D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30D X드라이브고, 그 전작에 비해 이제 그 휠이 좀 이제 덩치에 비해, 그렇죠. 전작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작에는 20인치 이제 저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0D, 50D부터가 20인치가 적용이 되고, 지금 30D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 일반 승용차 19인치 꽂아놓으면 굉장히 큰 느낌이 드는데, 이 덩치 큰 녀석한테 19인치는 다소 협소할 수 있다. 그래서 휠 튜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40D 휠이나 뭐 50D 휠로 인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X6 이 앞전 모델 같은 경우는 디테가 굉장히 죽여주죠. 그 큰 20인치 휠에 거의 제이수, 그러니까 바퀴의 폭 넓이 같은 게 이제 11J 정도. 앞에가 10J인가 9J인가 10J, 제가 알기로는 10J 정도로 알고 있는데, 뒤에는 11J가 확실하고, 예. 굉장히 뒤에서 봤을 때 떡두꺼비 같은 그런 펑퍼치, 군댕이도 둥실둥실하고, 딱 바퀴가 딱 이렇게 보면, 휠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그래서 굉장히 우람해 보이는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이 친구도 20인치를 뭐 장착을 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이제 더 나오겠죠. 실내를 잠깐 좀 볼까요? 좀 잘 보이실래나? 이렇게 브라운 시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좀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예. 그 BM 특유의 가죽 냄새도 이제 있고, 그래서 뭐 다소 이제 그 장단점이라고, 이제 제가 오늘 뭐 설명드리는 그런 이제 리뷰는 뭐 전문성을 띈 리뷰보다도 그럴 정도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X6로 지금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제 이렇게 좀 평을 해보기 이전에 그냥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쉬우실 거고요. 예, 받아들이시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차량 자체가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실내에 앉았을 때는 이제 그래도 좀 차가 높다 보니까 이런 시안성은 굉장히 탁월하다.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굉장히 크죠. 예, 커서
전체적인 바디 한 3분의 2가량까지는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사이드 미러가 이제 다 돼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한 부분은 그 오르고 내릴 때, 그러니까 차량을 탑승하고 하차할 때 그때가 좀 불편을 해요. 예. 어차피 제가 좀 뭐 이 밖에 이제 사이드 스텝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지만 지금 운행 중이라 그럴 수는 없고,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이게 순정으로 지금 나오는 게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스태프, 그러니까 차 바닥을 연결하는 그 프레임 부분, 그 셰시 부분 있죠? 프레임이 아니라 셰시 부분, 스태프, 하단 스태프라 그러죠, 우리가. 그 부분이 발에 좀 치여요. 그 부분이. 그래서 기스가 좀 납니다. 차라리 그 장착돼서 나오는 사이드 스커트에 발을 잠깐 보여드릴까? 잠시만요. 제가 정차를 좀 하고. 신호가 걸렸으니까 잠깐만. 지금 가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기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기를 발을 디디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심을 하는데, 간혹 이제 그 한 잔 먹고 대리기사님을 통해서 혹은 이제 잠깐 뭐 발렛이나 이런 뭐 주차를 잠깐 뭐 맡기든가, 남의 손을 살 때는 영락없이 기스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PPF나 이런 좀 투명 재질의 그런 그 필름을 좀, 보호 필름을 좀 붙여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내릴 때 이 차고가 높다 보니까 바깥으로 내릴 때 다리를 한쪽 내리면 그 사이드 스텝에다가 딱 발을 대고 내리면 좋은데, 그 일반 분들은 좀 그러지 못하시니까 그냥 중간에다가 스태프에다가 걸치고 내려버리시더라고요, 다들. 예. 탈 때도 좀 불편한 게, 이 화물차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손잡이가 있죠. 이쪽 부분에. 그죠? 아시죠? 이 손잡이가 있으면 타고 내릴 때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서 타실 때도 조금은 그냥 차량을 탑승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올라타야 된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높습니다. 차가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스티어링의 느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전작에 비해 굉장히 부드럽고, 좀 많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편의장치는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센터패시아 공조기 부분은 뭐 BM 특유의 모양 그대로죠. 그리고 DIS 부분, 뭐 이렇게 전자 파킹이 좀 들어가 있고, 오토 홀딩,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뷰,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이제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이런 좀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많이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이 아닌 그냥 썬루프 형식의 윈드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가 나올 수가 없겠죠, 구조상. 왜 파노라마를 안 만드냐? BM이 과연 안 만들었을까요? 못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죠? 쿠페형이잖아요, 모양 자체가. 쿠페형이다 보니까 그 굴곡이 좀, 천장에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그 설계적으로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파노라마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차종이 또 하나 있죠. 폭스바겐 CC. 안 열려요, 그 차는. 그 차는 썬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마가 아니라, 파노라마가 문제가 아니라 썬루프가 그 1단만 열립니다. 한 단만, 그냥 위로만. 뒤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그 썬루프가 유리가 이제 열리고 그 다음에 뒤로 밀려서 이제 그 개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아마 그것도 이제 그 썬루프 레일에 그 차가 쿠페잖아요. 그러니까 쿠페형이잖아요. CC 같은 경우가 쿠페형이다 보니까 그 아마 그 레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제작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그 거의 이제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유를 했는데 4만원 정도, 경유 4만원 정도를 주유했어요. 근데 트립에는 332km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나오죠. 보시게 되면, 그쵸? 물론 뭐 332km를 못 가겠죠. 예.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운행 스타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지금 이제 뭐 리터당 얼마가 나오냐 이런 정보를 다 외우지 숙지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그거는 검색창에다가 재원만 그 BMW X6만 보셔도 쳐보셔도 그런 재원이 다 나와 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봐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피부적으로 기름 많이 먹는다? 안 먹는다? 차 잘 나간다? 안 나간다? 뭐 까딱거린다? 안 까딱거린다? 이런 식의 이제 리뷰. 사실상 의미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 스포츠 모드를 좀 넣게 되면, 굉장히 좀 말 그대로 스포티한 맛이 살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드를 장착을 해놨겠죠. 근데 이제 그 서스펜션도 조금 타이트해지고, 굉장히 좀 야생적으로 많이 편해요. 근데 덩치에 비해 전혀 그런 민첩함이, 그런 승용에 비해서 민첩함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괜찮아요. 운행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차가 꽉 막혀서.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패들 시프트가 또 따로 이렇게 있죠. 보이시나요? 패들 시프트. 예, 이렇게 마이너스 내리고 올리고에 대한 패들 시프트가 있다. 뭐 평소에는 쓸 일이 많이 없겠죠. 이제 스포츠 모드나 이제 넣었을 때 평소에도 뭐 쓸 수는 있어요. 드라이브, 그냥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에도, D 모드에도 뭐 내가 그냥 조작하면서 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충분히 뭐 쓰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돼 있다. 이제 굉장히 우람하고, 또 좋은 점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많이들 여쭤보세요. X6 좋은 차량 타시네요. 부럽습니다. 좀 남자들의 로망 같은 차량이죠. 국산 같은 경우는 뭐 단연 독보적으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 애기 아빠들의 큰 로망. 근데 가끔 이제 하이 리무진 구입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여쭤봐요. 왜 하이 리무진 카니발을 선택하십니까? 라면 정작 본인은 운전밖에 안 하는데 이제 애기들을 뒷좌석에 딱 태우고 그 천장에 매달린 그 LCD 창을, TV죠, TV에 뽀로로를 켜놓고 애기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좀 룸미러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없거나 좀 이제 그 젊으신 분들 뭐 결혼을 안 하시거나 결혼하신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제 산타페, 소렌토 굉장히 선호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X6 같은 경우는 어느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차값들 많이 여쭤보시고요. 이렇게 차 세워놓고 이렇게 있으면 저거는 신차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한편에 보면 허세 잡기는 좋다. 네. 그쵸. 일단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실내 잠깐 간략하게 실내만 조금만 또 설명을 하고 이제 리뷰를 마칠 건데, 이런 데가 지금 무드의 모양으로 다 나와 있어요. 모두 트립도 한번 볼게요. 문짝 트립. 전작 같은 경우는 이 문짝 트립에서 굉장히 잡소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데서.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잡소리는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무드등이 좀 보일까요? 여기 좀 안에 파란 색깔이 좀 이게 보이실까? 밤에 되면 이 라인들 이렇게 쫙 이 라인 이렇게 타고 나가는 라인에 무드등이 다 보입니다. 예. 색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주황 색깔, 흰 색깔, 파란 색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바닥도 무드가 나오고 뒷좌석까지 다 나와요. 무드가. 네, 싹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많이 고급져졌다, 고급스러워졌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저는 뭐 출근길에 간략한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시승은 아니죠. 제 차니까 시승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예.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실내 내부랑 그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을 좀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예. 전반적인 거는 뭐 평점을 준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저는 한 8.5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예. 좀 드리고 싶고, 굉장히 뭐 차량 가격은 조금 있지만 차량 신차 가격은 좀 나가지만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스피커도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요. 사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고급 사양에만 들어가는 BM의 하나만 이제 그게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것 같은 게 더 있다 그러시면 뭐 댓글이나 뭐 저기 리플이나 이렇게 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나 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이 X6 지금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드라이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